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 오늘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는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해 오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 이틀 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한 날이 2월 8일 오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있기 이틀 전에? 네네. 예. 오늘 혁신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치 행위라도 법치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법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초법과 탈법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북관계 특성상 주요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적대단체로 규정돼 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대북 지원을 할 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이것이 정당화돼 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적대 단체이지만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여야 합의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이제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개성공단을 시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치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공단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제 공공재적 성격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하고 뭐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또 남북 그 간의 관계가 이제 대외 신인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률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제 아마 통치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이 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비선 개입설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NSC 상임위원회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왜 그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예.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개성공단 그 전면 중단 조치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비선실세 개입설, 최순실 사태 이후에는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기록물들이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다 이관된 상황이라 예. 그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황적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예.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거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등이 나오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철수 방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아니냐. 이걸 독단이나 초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통치 행위라는 쪽으로 주장이죠. 이제 그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이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 작전 하듯이 또 우리 기업인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그렇게 급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일부 그 지적이 있고요. 예. 또 뭐 그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차피 폐쇄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는 사후적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이제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요한 그런 결정들이 그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익적 성격에 맞추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법적 절차를 꼭 지켜라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기존의 법률들은 이걸 어기더라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법 개정도 필요할까요? 개정이 필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건 국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두고도 국회가 여야 모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가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그 국회가 감시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헌법상 그 대통령의 의무조항으로 통일과 관련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률을 정해놓고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률, 좋은 법률을 정해놓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심의 절차를 정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자. 그런 취지의 조사였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